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는 볼보 XC90의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리차지라고 이름을 붙였죠, 볼보에서.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 활용성이 좋다. 또 하나는 세단에 버금가는 정숙성이 있다. 또 하나는 연비가 뛰어나다. 연비가 정말로 뛰어나죠.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짧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기름값이 10만원 이하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이렇게 연비가 뛰어난 차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후에 잠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차가 가장 또 세간의 주목을 받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안전도입니다. 유로엔캡하고 미국 고속도로 보험협회에서 12년 연속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된 그런 차죠. 출시된 이후로 이 차와 관련된 사고에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교황이나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나 이런 사람들의 의전차로도 또 쓰였던 그런 차입니다. XC90 T8의 이 전체적인 디자인은 스웨디시 럭셔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모던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XC90이 추구하는 것은 실용성 그리고 심플함. 차 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에 이런 럭셔리 브랜드의 차들이 조금 그건 중국 시장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롬을 굉장히 과하게 쓰죠. 그래서 좀 화려하고 반짝반짝하는 이런 느낌인데, 최근에 볼보의 디자인들은 크롬 사용을 자제하고 화려하지 않고 심플하게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면을 한번 보시면 전면이 이렇게 느낌이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두툼한 크롬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마치 신전의 기둥처럼 좀 이렇게 웅장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심볼 마크가 조금 더 이전 모델에 비해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워낙 유명한 이 헤드램프, 토르의 망치죠. 이 LED 헤드램프가 여기 앞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면부의 모습은 조금 강인하면서 간결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입니다. 측면을 한번 보실까요? 측면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드 미러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이 A필러에 과거에 붙어 있었죠. 그것을 문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임으로써 측면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를 공기역학적으로 만들어서 공기가 잘 지나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이게 충전하는 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가정용 전원 220V 전원으로 충전할 수 있죠. 그리고 기름을 넣는 주유구는 또 뒤쪽에 있고요. 타이어를 보시면 21인치 타이어입니다. 27540R 21인치 컨티넨탈 프리미엄 타이어고요. 측면의 또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수평으로 이렇게 뒤에가 살짝 들린 느낌도 있는데 거의 수평이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차분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후면을 한번 보실까요? 후면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위에가 좁고 아래가 좀 넓은 이런 느낌이죠. 이게 이럼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차분한 느낌이 있고요. 여기 보면 심볼이 T8 AWD 리차지. 볼보가 앞으로 전기와 전동화 모델은 모든 모델에 리차지라는 이름을 붙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죠. 그래서 이 차도 리차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 볼보 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테일램프입니다. 시그니처죠. 시그니처 디자인인데, 이 테일램프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산과 들 사이에 꼬불꼬불 나 있는 그런 도로를 형상화, 디자인화 시킨 겁니다. 그런 것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316L고요. 3열을 폴딩 했을 때 967L, 2열을까지 폴딩 했을 때는 1816L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수평으로 180도 반듯합니다. 풀프렛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여기에 한번 누워봤는데 충분히 차박이 가능한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V 시가책이죠. 이게 있어서
이 차가 차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여기다 꽂아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에 음료수 컵홀더가 있고요. 여기도 뭐 작은 물건을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열어보면 네, 여기에 근데 이게 이제 충전하는 코드죠. 가정용 콘센트에 꽂아서 이렇게 충전하는. 네, 지금 XC90T8의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실내에 딱 첫 느낌은 이렇게 좀 그냥 수평 구조로 이렇게 딱 돼 있죠. 넓어 보이고 좀 안정돼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내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일반적인 휠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패들 시프트는 없습니다. 주행 모드가 있죠. 이 주행 모드는 보시면 사륜구동, 퓨어, 이거는 순수 배터리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인디비주얼, 그리고 파워, 오프로드 5가지 주행 모드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네, 이런 그 소재들이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게 리어로드입니다. 이게 진짜 나무로 만들었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나무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촉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워낙 그 인조 나무도 잘 만들지만 이렇게 또 천연목으로 하면 이런 어떤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무선 충전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무선 충전기고 여기 보시면 오레포스, 스웨덴의 오레포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탈 회사죠. 그 오레포스와 볼보가 협업을 해서 기어 노브를 크리스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른 메이커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시동 버튼이 있고요. 여기 시동 버튼은 이렇게 돌려서 시동 걸고 돌려서 끄고, 그리고 음료수 컵홀더가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시가잭이 하나 있습니다. 뭐 간결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버튼들을 다 이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여기는 간단한 공조 정도, 그리고 이 스피커 볼륨 정도, 이 정도만 남아 있고 다 이 안에 넣습니다.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오디오입니다. 현재는 바우앤 윌킨스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죠.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볼보가 오디오에 어느 정도 진심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오디오를 어떤 음악을 내가 듣냐, 뭐 재즈를 듣냐, 아니면 콘서트 홀에 가서 어떤 클래식한 뭐 이런 걸 듣냐, 아니면 그런 스튜디오의 음악을 듣냐, 뭐 이런 걸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즈 클럽은 스웨덴에 있는 예테보리에 있는 재즈 클럽을 이 안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테보리에 있는 콘서트 홀, 거기에 있는 음향 감독이 시스템을 만들 때 참여를 해서 마치 예테보리에 있는 콘서트홀에서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이걸 디자인을 또 이 오디오 세팅 설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계획으로 되고요. 볼보에서 출시할 때 인스크립션, 모멘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출고하죠. 근데 인스크립션 모델의 선택 비율이 70% 이상이랍니다. 그 이유가 오디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1열은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이게 통풍 시트라는 거죠. 통풍, 온열 기능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마사지 기능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볼보 시트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워낙 좋죠. 이 소가죽, 나파 가죽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2열에 탔는데요. 2열을 보시면 이 차가 3열까지 있는 SUV이기 때문에 3열에 사람이 탈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이게 가능하죠. 마치 이제 벤처럼 이게 가능한데 120, 12cm까지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차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부스터 시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게 해서 어린아이를 여기에 태우고 이제 따로 베이비 시트가 필요 없이 태우고 이렇게 안전벨트를 채우면 여기 아이를 이렇게 가운데 태울 수가 있는 시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시트를 접어서 일반 사람이 타고, 또 하나 특징은 이 2열의 시트가 1열의 시트보다 이렇게 높습니다. 이 이유는 2열에 탄 사람들이 1열에 가려서 뭐 시야가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시야를 이렇게 터주는 거죠. 전방 시야를. 여기 보시면 이제 2열에 또 공조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네,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 막을 수도 있고요. 여기 뭐 춥다 그러면 에어컨을 막을 수도 있고요. 에어컨을 틀 수도 있고요. 방향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에어컨 세기도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죠. 요즘에 뭐 휴대폰이 각자 개인이 한 대씩은 다 있고 전자기기가 많죠. 태블릿 PC도 있고, 여기서 뭐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C타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전기가 2개가 있죠. 양옆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팔걸이 내려서 이렇게 팔걸이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기능은 따로 없고요. 이렇게 컵홀더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2열도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쾌적하고 넓습니다. 제가 키가 큰 편인데도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튼이 있죠. 이 고급차들은 이게 뭐 버튼을 눌러서 이게 전동 커튼도 있죠. 그런데 뭐 이 정도, 저는 전동 커튼을 개인적으로 좀 싫어합니다. 그거 만약에 고장나면 정말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동으로 절대 고장 안 나죠. 그 대신 뭐 기능은 똑같이 하죠. 잠깐 이게 뭐 사람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정도 수고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이 파노라마 썬루프인데요. 2열 앉은 사람의 머리 바로 위에까지 이렇게 썬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 타도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큰 거실에 있는 큰 통창의 느낌처럼 굉장히 1열부터 이렇게 넓죠, 창이. 그래서 개방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답답하지 않고요. 이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런 파노라마 썬루프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뭐 눈 오고 비 오는 날도 아주 멋있고요. 운치가 있고. 네, 그러면 내부 설명은 뭐 이 정도로 하고 주행하면서 또 차량에 대한 뭐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네, 지금 XC90 T8 리차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지금 탔는데요. 이 차에는 2000cc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8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 좀 크게 달라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배터리 용량이 커졌다는 겁니다. 과거에 11.6에서 이번에 18.8로 용량이 확 커졌죠. 그러면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한번 배터리를 충전하면 53km를 달린다. 배터리로만. 이 서울의 평균 출퇴근 평균 거리가 30km가 채 안 되죠. 서울시에서 조사한 게. 충전하고 그 다음날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배터리죠. 그래서 이 차를 하루에 충전해서 가솔린을 하나도 안 쓰고 출퇴근이 가능할 그 정도 수준까지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차의 배터리가 커진 게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고요. 네, 이 차가 또 리어 휠의 전기 모터 출력이 향상이 돼서 65%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조금 더 파워 있게 파워 주행이 가능하고요. 배터리와 가솔린 엔진이 합쳐진 최고 출력은 455 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72.3입니다. 토크가 72.3이면 물론 이 차가 이제 전기로 가는 토크가 워낙 있기 때문에 70이 뭐 넘어가는데,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 뭐 토크가 한 30, 40만 돼도 와, 뭐 토크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70이 훨씬 넘는 그런 토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최고 출력이 455면 뭐 밟는 대로 이게 나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덕분에 제로백이 5.3초입니다. 이렇게 몸집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차가 제로백이 5.3이라는 거는 뭐 대단한 거죠. 전기차도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이 차의 주행 모드는 5가지가 있죠. 배터리로만 가는 또 주행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 인디비주얼, 자기가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해서 자기가 맞는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해서 가는 또 그게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 모드가 있죠. 5가지 주행 모드가 있고요. 지금은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굉장히 조용하고, 이게 필요할 때는 전기 모드로 가고 전기가 다 떨어지면 가솔린 모드로 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제동 에너지를 또 배터리가 회수를 해가지고 주행 중에 배터리 충전이 되는 이런 기능도 이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 차가 뭐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또 특징이 무거운 짐을 싣거나 사람이
4명이 타건 3명이 타건 어떤 일정 정도의 이 높이를 유지합니다. 짐을 많이 실었다고 차가 이렇게 쑥 가라앉고 짐을 덜 싣다고 이렇게 쇼바가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왜 그렇게 쇼바가 그 위치를 유지를 하냐, 이 속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의 무게를 감지해서 그 에어서스가 미세하게 차량을 조절을 해서 차가 뭐 가라앉거나 뜨거나 하지 않게 이렇게 조절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주행 느낌 그리고 주행 능력을 또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죠. 이 차의 핸들링, 차가 뭐 워낙 크니까 이 차를 타고 드리프트를 하거나 뭐 너무 과속으로 달리거나 이런 용도의 차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차는 기본적으로 그 예민한 그런 핸들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차다. 그래서 좀 이렇게 유격이 있거나 이런 차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운전이 좀 재밌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브랜드 중에 하나가 볼보죠. 왜 한국 사람들은 볼보를 좋아할까? 과거에 볼보가 그렇게 인기 있는 브랜드가 아니었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뭐 1년에 국내에서만 10,000대 이상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인들의 볼보 사랑이 뭐 워낙 커서 스웨덴 본사에서도 한국 시장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보를 뭐 3대째 지금 타고 있는데요. 일단 볼보의 이런 주행 느낌, 감성이 한국인 정서에 좀 잘 맞지 않나. 어떤 거냐 하면 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주행 느낌도 일반적인 유럽차에 비해서 조금은 부드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행이 좀 편안하고 장거리 주행을 하고 난 이후에도 몸의 피로감이 훨씬 덜하죠. 그리고 또 하나 반응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안전입니다. 볼보를 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고 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2003년에 처음 출시가 됐죠. 출시되고 그 이후로 XC90과 관련돼서 탑승객이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뭐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만큼 이 차가 안전하다. 그게 또 이 차의 인기 비결이 아닌가. 또 볼보는 빼놓을 수 없는 오디오나 그리고 시트의 그런 편안함, 이런 것 때문에 볼보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아닌가. 지금은 이 자동차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로 가는 그런 시대에,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에 와 있죠. 전기차로 지금 당장 가야 되냐, 아니면 한 번 더 내연기관 차로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저도 뭐 가끔 시승을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프라가 좀 덜 갖춰져 있고 주행거리가 조금은 아쉽다, 좀 더 짧다.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500km 이상은 뭐 주행을 할 수 있어야지 전기차로 좀 편하게 타고,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좀 더 갖춰져야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어느 차를 선택할 거냐,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 LPG,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LPG 가격도 요즘에는 이제 1,000원이 넘어갔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LPG가 어떤 가격적인, 연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의 경우는 이제 53km, 한 번 충전에 53km 정도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충전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죠. 그리고 가정용, 집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로 가기 전에 한 번쯤 선택해 볼 만한 그런 차가 아닌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중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그런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XC90 T8을 타고 뭐 좀 많이 이곳저곳을 좀 달려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이 얼마냐, 조금 비싸죠. 1억이 넘고요. 1억 1,270만 원입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죠. 이상으로 XC90 T8 시승을 마치고요. 지금까지 도드라이브 조창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승기를 보고 싶은 차, 이 차를 시승해 주세요 하는 차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짧은 이유도 거기에 써주세요. 그러면 그 차를 시승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